안녕하십니까. 예, 각천입니다. 오늘이 벌써 수요일. 네. 7월 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뭐 한 일주일 정도. 예. 정확히 한 엿새 정도 남았네요. 오늘이 7월 25일. 예. 해외 사시는 분이 그 본인 부인의 사주를 처음에 이분이 따님 사주, 다음엔 본인 사주, 다음엔 아드님 사주, 예. 결국은 마지막에 배우자 사주를 올렸습니다. 예, 여자분이신데요. 정확하게 4년 차, 나이가 한 4년 차. 옛날에는 4년 차를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분이 무슨 띠였냐 하면 이분을 보면은 계묘생인데 이분은 계묘생 계묘생의 계묘생 동갑이었나요? 그 사람은 해생이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생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생. 그러니까 돼지띠하고 토끼띠하고 만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 띠와 띠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죠? 토끼띠와 돼지띠, 양띠 이렇게 해묘미 삼합이죠. 예,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그 띠가 연지가 합의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잘 맞고 그런 것은 물론 충이나 뭐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낫긴 낫지만 그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사주를 보실 분은 병화일간인 이분입니다. 예. 계묘, 경신, 병신, 을미입니다. 제가 이분들의 가족들의 사주를 보면서 좀 특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 부인이 굉장히 한번 볼까요?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을 표출을 다 시켰습니다. 사주 내에. 그쵸? 사주팔자 내에 이렇게 오행이 다 투관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 사주의 비교적 구성이 괜찮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뭐 지지에 뭐를 깔고 들어오느냐 또 이게 뭐 합을 하느냐 형을 하느냐 충을 하느냐 이게 다 다르지만 이분 사주는 한마디로 보면 병화일간에 병화는 혼자 근이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병화에 비해서 뭐가 있습니까? 재가 많아요. 그렇죠? 이 편제는 근이 이렇게 달고 그 옆에 이걸 우리가 동합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예. 같은 글자가 동시에 이렇게 오는 거를 이거를 우리가 동합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이분 사주에서는 어떤 형태가 되어 있습니까? 토생금 해서 요렇게가 한편이 되어 있죠. 보입니까? 예. 근데 이 병화는 해수가 목을 도와서 그죠? 해묘미 을목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목생화거든요. 이게 좀 거리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전체 구도를 보면 이 병화는 여기서 고지를 차고 올라가서 이렇게 인이 돼서 그렇죠? 병화도 힘이 결코 약한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또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병화는 뭐를 의미하죠? 양중의 양입니다. 그렇죠? 십천간 중에서 가장 힘이 강한 곳이 이 병화의 특징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사주를 감명을 해본 결과로는 물론 이게 도움이 있는 게 굉장히 이 병화가 강합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이 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합니다. 이게 그렇게 몸이 을목이 이게 을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와 있거든요. 수생목,
해묘미의 삼합의 을목이 움직였어. 그렇죠? 예. 자, 오행의 성격으로 봐서 이 병화가 충분히 이 재를 감당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말입니다. 자, 이분은 편제격이세요. 편제는 식신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데, 그렇죠? 예. 그럼 여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봐서는 화생토 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여기서 우리가 요렇게는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요 사주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해묘미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요게 미신이 요게 우합입니다. 요게 곤궁에 해당돼. 그죠? 예. 그러면 이 병화의 남편 되시는 분은 개수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금 나하고 떨어져 있죠. 그렇죠? 개수가 지지에 근을 차지는 못했죠. 이 정관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요럴 경우에 여기서 보면 경금이 합하는 을목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임수하고 합하는 정화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또 무토하고 합하는 개수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남편 표 출신입니다. 천간에. 그렇습니다. 이 개수는 물이죠. 예. 이게 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예. 물은 위에 있는 게 좋습니다. 사주 위에 있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는 을경간합을 합니다. 요게 그렇죠? 을경간합을 해요. 예. 을경간합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도 을경간합을 하거든요. 예. 을은 이분한테는 정인. 그 다음에 이거는 경금. 이분에게서는 우리가 시어머니를 볼 수 있죠. 예. 이 을경간합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배우자 궁을 차고 미신이 합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소위 이분 이 여성분의 남편하고 이 지지에서 미신궁을 하면 어떻게 된다? 조금 부부간에 좀 부딪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의 사주가 보면 여기가 해고 여기가 해세요. 이 병화로 봤을 때는 해수. 남편 사주에서는 여기가 정제거든요. 병화는 여기가 되게 좋아요. 이 말이세요. 왜? 병화 입장에서는 천을기를 여기 차고 있다는 얘기세요. 그 말입니다. 이 여자분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 사주에 여기가 해수, 여기가 해수세요. 그리고 이게 해묘미 삼합이 되세요. 참 공교롭게도 해수가 들어서 해묘미 삼합이 돼서 이렇게 일러가니까 두 양반 다 이분의 남편 두 분 다 어떻게 해요? 자식에 대한 관심도 내지 사랑이 끔찍합니다. 자, 잠깐 남편분의 사주를 살짝 한번 보면요.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요게 해수와 그렇죠? 여기 해수가 지지가 아까 여성분 사주에 해가 있으면서 이렇게 갔으니까요. 해, 묘, 미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 말이에요. 병화 입장에서는 해수 아까 그 해수 지지 해수가 천을기인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 두 분은 만나서 서로 굉장히 젊은 시절에 서로 굉장히 좋아하고 아끼면서 만난 사람분들이세요. 이 말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가 와서 해묘미가 됨으로써 이 을목이 뭐세요? 여긴 정인으로 표시가 돼 있지만 이게 자식이거든요. 왜? 여기서 이렇게 차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해묘미로 아까 그 글자 해가 해수가 들어와서 이 말이거든요. 이 사주에는 해수가 들어오면 유독히 이 사주에는 물이 아주 약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게 개수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해수가 와서 이 물의 역할도 해주죠. 약한 물의 역할. 그 말입니다.
여기는 이게 금이 굉장히 강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편재. 근데 이 병화가 근이 없이 이렇게 도움만 받아서 이 병화에 힘을 실어주긴 합니다만, 물론 병화는 특징이 근이 없어도 약하지 않으세요. 이게. 예. 잘 보셔야 돼요. 예. 근데 두 분이 어우러지면서 지지가 해묘비 삼합으로 엮이네. 그죠? 말입니다. 그건 인연으로 만난 분 이 말이세요. 근데 아까 남자분 사주는 기토일간이셨거든요.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기토는 뭐가 천을기인이냐? 지지의 신금이 천을기인인데 부인의 사주를 탁 들여다보면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신금이 두 개나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제가 보건대는 남자분이 여자분을 훨씬 더 좋아하셨네요. 뭐. 상태라 보면. 그러고 합이고. 아주 천생연분으로 만난 사주입니다. 사주가. 예. 그렇죠? 이 병화는 주위의 주변 환경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시는 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하고, 그렇죠? 아까 남자분 사주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던 이 금이 경금만 있는데 지지의 신금을 차고 이렇게 아까 보셨죠? 신금 근을 상관이 근을 달고 있고 이 말이거든요. 여러모로 뭐 아주 두 분이 아주 전생연분으로 만나셨는데, 다만 이 사주에서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추고 원진 귀문관살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배우 자리죠, 그죠? 예. 이게 이렇게 떠올라 갔거든요. 그러니까 천상 이분은 자기 부인의 표출 천간의 표출신이 이게 비견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가 왜냐하면 기 토와 합하는 갑기합, 그렇죠? 천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 여기 아까 지난번에 남편 사주 제가 해석을 하면서 그랬죠. 편관, 무관으로 가는 사주다. 이게 편관이 아주 나쁜 건데, 여기 소위 말해서 남편 사주에서 요게 양인을 못 찾기 때문에 군에서 크게 출세하는 그런 거는 안 되고요. 다만 요게 요렇게 살짝 간합을 해서 그나마 그래도 이 관이 좋은 행세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아주 두 분의 그 궁합적인 측면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잘 만나셨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의 사주 주인공은 바로 이 병화일간이신 이분이거든요. 이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병화는 아주 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 대신에 해묘미해서 을목이 올라가서 이것이 나한테 도와주고 있죠. 예. 이렇게 내가 힘을 얻고, 그죠? 또 나머지 부분은 수생목, 해묘미의 을목이 내 우군이 되고 병화를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금은 쟤는 이렇게 지지를 동합으로 깔고 있으면서 토생금을 받고 있어서 이 사주가 우리가 보기에는 선생님 그거 뭐 그렇게 해석하면 안 그렇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거. 예. 있다고 다 뭐 묘신이 이게 기문관사고 나쁜 역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병화일간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꼼짝 안 하세요. 소위 말해서 저게 일간이 약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병화 입장에서 보면 이 을목이 또 꽃이라고 우리가 보기도 하거든요. 이 말이세요. 즉 체와 용의 균형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전체 사주 구도에서 이 말이세요. 이렇게 그냥 이 묘미가 그냥 여기서 뭐 천이니까 이렇게 모두 그런 건 음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 신금은 요걸 우리가 동합이라고 합니다. 예,
편재적인 기질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분은 크게 돈을 크게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편재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가 장사를 한다는 것이고, 이분의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가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봐서는 전화 잘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의 사주 구도도 상당히 잘 앉아 있습니다. 예. 그죠? 그럼 운세 가는 걸 한번 볼까요? 예, 운세 가는 걸 한번 볼게요. 여기서 유금 어린 시절은 조금 그랬습니다만 술토가 와서 미술형의 묘술 합화를 밀어 올리죠. 여기서는 사실 묘술 합화는 육합으로서 그렇게 불의 기운이 강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합을 함으로써 이걸 움직여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주면은 이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제가 보건대는 6살에서 15살까지가 요때는 금운이 오죠. 그죠?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재운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술대운이 오면은 묘술합 미술형을 건드려서 이게 정인이 건드려지는 거죠. 요즘 최근에 그 여심영약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일간이 아니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신유술 반방합이 이루어지면서 이때는 술토가 올 때는 본인에게 그렇게 나쁜 운이 아니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임수가 달고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있다 그렇습니다. 뭐죠? 이 신금이 더운 달입니다. 이때 임수는 조용신을 하고 들어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해대운, 요 대운 이후부터 전체 지지운이 이 유대운일 때는 매유충으로 이 정인의 그 근을 끊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죠? 요 유대운에서는 그리고 이 편제가 와서 정제가 오는 거니까 요 운은 조금 혼탁스럽습니다. 그렇죠? 요 운이 들어서서 이분은 본격적으로 해운이 옴으로써 운이 좋아지기 요때부터 운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그러세요? 여기서 해, 묘, 미, 삼합이 돼서 을목을 작동하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병화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되고 여기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조용신이죠. 이게 더운 달이라 그랬습니다. 조를 반드시 신을까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꼭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 더운 달에 물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운이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경금이 이렇게 경금은 병화보다는 한참 강합니다. 기운이 오행의 기운이 이게 병화보다는 훨씬 강하죠. 여기는 이런 것들 운이 와서 건드려 줄 때만 작동이 되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해묘미로. 저게 만약에 을목이 없으면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천간에 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요거는 3년씩 위에서 작동을 하고 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목운이 3년씩 오더라도 여기서는 물운으로 흘러 들어가는 건 괜찮다 그랬습니다. 물운으로 흘러 들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조역을 한다는 것이죠. 26에서 35, 36에서 다시 45까지 이 조용신역을 해줍니다. 그 다음 그 운이 끝나고 축대운의 요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을목이는 한 3년간은 괜찮은데 나머지 이 축이 발전할 때는 중미충, 토충은 유황이라 그랬어요. 여기 상관운이 발동이 돼요. 그죠? 상관운이 발동이 되면 여성에게서 상관운이 발동이 되면 그게 바로 저 관을 쳐버리는 게 되죠. 이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 누구하고 부부간에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그죠? 그 다음에 병인대운 올해부터 대운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무술, 인호술 불이 강해지죠. 이분 입장에서는 이 인대운이 들어오고부터는 물론 여기 자체에는 술이나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인호 술 그죠? 와서 어떻게 됩니까? 불을 생하죠.
이 불이 힘을 받습니다. 다만 이 무토가 있는 요런 해, 요 병화가 있는 56, 57, 58 요때는 굉장히 강하게 병화가 작동을 해서 힘이 금보다가 약했지만, 그러나 요 56세 올해 대운이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무술년으로. 근데 여기 비견이 천간에 지금 딱 들어왔어, 그죠? 이게 인호술 합을 해서 이 비견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56, 57, 58세 대운에는 비견은 바로 편제를 바로 건드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 금전 재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새로운 모색을 하거나 아니면 확장을 하거나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년간이라고 그랬습니다. 56, 57, 55 이렇게. 금전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뭐 주식에 손을 댄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참고하셔야 돼. 왜냐하면 요 글자와 요게 이 세운 특히 원래는 그런 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좀 말하자면 혼탁해지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또 무가 오면 이게 무계합 안 되거든요. 이거 무계합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무계합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는 요런 대운이 들어올 때는 비견운이 들어올 때는 금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무토가 들어서 식신이 와서 저 무계합을 할 때는 서방님과 관계 이런 것들을 조금 재고를 해야 됩니다. 이 여성 사주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분은 자 보세요. 병화하고 경금을 힘을 비교하면서 가는데 당연히 병화가 경금보다는 힘이 약합니다. 왜? 이건 자체로 앉은 기능이 강한 것이고 토생금을 하고 있고요. 그럼 요 기능이 해묘미 을목으로 옆에 빡 위에 올려줬거든요. 그럼 이건 건드릴 때 그런 현상이 와요. 언제? 여기서 묘술 합할 때, 그 다음에 해묘미 삼합으로 을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자대운이 왔을 때는 신자로 이게 자대운이 왔을 때는 잠이 자묘 이게 행사를 하는 이런 것들은 움직일지 몰라도 어쨌든 이 지지에 물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조용신이 오기 때문에 이분으로서는 그렇게 나쁜 운이 안 된다 이 말이세요. 이게 그럼 해수가 와서는 조용신도 해주지만 해묘미로 이걸 건드려줘서 금과 병화 이걸 우리가 소위 채와 용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채용이 힘의 균형을 비슷하게 이룬다는 겁니다. 이때는 운이 괜찮다고 보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인묘진 운은 어떻게 되느냐? 인묘진 운은 불이 상대적으로 경금보다 약했기 때문에 목이 지지에서 와서 움직여주면 이 을목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병화를 생을 해주기 때문에 목운도 이분에게는 약하지 않은 운, 괜찮은 운이세요. 오히려 이렇게 오는 운들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래 56 대운에 들어서면서 이 말이거든요. 들어서면서 이게 병화하고 경금은 이게 가만히 있을 때는 싸우는 건 아니지만 이런 운이 비견 운이 천간에 올 때는 이 편제가 닫힙니다. 그러니까 편제는 곧 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요게 몇 년을 간다고 그랬습니까? 각천간법으로는 3년을 의미하는 거니까 56 이분의 나이로 56세, 57세, 58세 이때는 금전적인 운에는 조심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준다든지 어떤 돈을 좀 더 버시려고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요 3년간은 올해부터 내년 2020년까지 이런 거는 조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운은 뭐 다시 쭉 봐야 되겠지만 2020년 그렇죠? 이런 거는 잘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요 대운입니다. 여기 66세 요때도 정화가 움직이니 급제로 들어와 있죠. 요 병화에 비하면 여기 정화가 급제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이 정화가 들어오면 네, 워낙에 경금에 비해서 약한 형을 띠고 있지만 그래도 겁재운이 천간에 동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 금전적인 운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비견과 이게 아까 여기 보셨죠? 이게 비견. 겁재가 천간에 오는 요런 해에는 아무리 이 병화가 경금에 비해서 약하게 앉아 있더라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책의 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간이 약하고 재가 많으면 소위 말하는 제다신약이 되면 이 말인데요. 이거는 구도상으로 이게 제다신약이 아닙니다. 예. 병화는 좀 달라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서 해묘미로 을목을 바로 밀어 올려서 병화 바로 곁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이세요. 이게 다르게 봐야 되는 겁니다. 도움을 생존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이 말이세요. 다만 천간에 비견이나 겁재가 뜰 때 대운에서 특히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비견 겁재가 뜰 때 이 말이죠. 2026년, 27년 이럴 땐 천간에 이렇게 같이 들다고 들어올 때는 조심을 하셔야 돼. 단 지지에 오화가 오거나 사화가 오는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 병화가 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감명하실 때 이런 점을 자주 유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주는 이 여성분은 현재 제가 어제 며칠 전에 해설을 해드렸던 이분 남편의 사주하고는 굉장히 인연적으로 지지에서 해수와 해수가 들어와서 말세요. 병화 입장에서는 해수가 두 개나 있는데 천일기인이세요. 또 남편분은 기축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기토 일간에서 보면 신금이 또 천을기인입니다. 서로 주고받았죠. 이런 형태의 부분은 굉장히 괜찮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운들이 오는 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 사주에서 여기에서 45살에서부터 55세까지 46세, 55세 이 정도의 기간에 이 상관운이 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상관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뭐를 하세요? 충미충을 하거든요. 굉장히 강한 상관운이 오는 거니까 이 말이에요. 이때는 자칫하면 이분 여성이기 때문에 남편분 정관을 자칫하면 칠 수가 있죠.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지에서 와서 그나마 토충용으로 토생금을 해서 이 대운에서는 다시 금이 강해지기 때문에 운의 바란스가 약간 달리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여기도 요때는 46, 47, 48 요때는 괜찮습니다. 왜? 여기 을목이 작동을 하니까요. 여기요. 이거는 목 생활 해주거든요. 근데 이 을목이 가고 나면 그러면 이 대운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가 46, 47, 48이 되거든요. 그 다음 49가 신금이 오네. 그죠? 이때는 금전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해고요. 편관, 임수가 왔습니다. 예, 이때는 요게 천간이 이렇게 달고 들어와서 2012년 이때는 또 괜찮습니다. 예, 더운 달에 밑에서 신자진의 임수가 준동을 하니까 이때는 뭘 하시면 괜찮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분 입장에서. 다음은 이런 게 천간의 편관이 이렇게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시는 일이 조금 혼탁스럽고 어때 조금 건강에 살짝 문제가 한 해 정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런 운이 2012년이요, 그죠? 편관이 들어오죠. 예, 그 말. 그러나 이게 조후역으로 해서 어떤 그 전체 분위기는 괜찮게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얘기는요. 예. 이렇게 우리가 사주 감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해둬야 될 게 여기서는 미신궁은 우합이다. 그렇죠?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한다 그랬죠? 배우자 성이 이렇게 달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분의 남편 기축일주이신 그 남편분과 이런 시기가 충미충을 하거나 할 때 이때는 이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부부간에 조금 마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다음에 특히 여성의 사주에서는 상관이 움직이면 남편을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상관을 움직이면 상관의 기능이 어디에 내가 묶여 있거나 이 병화가 통제를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상관의 그 원래의 기질은 굉장히 자유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주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보건대는 아마 병화는 아까 해수를 남편 사주에서 천을 기인이라고 아주 존귀한 글자를 2개를 끼고 있고, 남편분은 배우자에게 이 신금이라는 글자를 2개나 가지고 있어서 부부간에 어떤 큰 문제는 충분히 서로 슬기롭게 잘 극복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사주 구도가 첫째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지만 목, 화, 토, 금, 수를 골고루 오행을 다 표출을 하고 사주에 가지고 있고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기운으로 보면 병화를 돕는 을목이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이게 묘미가 됨으로써 이렇게 합을 올려준다는 것이죠. 그 병화의 기운이 이 양중의 양이라 자체로도 안 약하지만 옆에서 을목이 도와줌으로써 약한 기운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또 어떤 게 왔습니까? 상대역인 격용신인 편제가 이렇게 동합을 차고 강하게 앉아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약하지 않다. 그럼 우리가 양성격이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강의를 한번 제가 해드렸죠. 그러면 병화와 체가 강하게 앉아있고 반대인 격도 약하지 않다. 이걸 동합이라고 해요. 같은 글자로 올 때 우리가 이걸 동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금도 약하지 않고 병화도 결코 약하지 않다. 그럼 이 결국은 경금은 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병화일간에 금이 돈인 사람이 그 돈이 굉장히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단단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목은 토가 돈이 되죠. 목일간인 사람은 그건 토가 돈이 되는 것이고, 불이면 금이 돈이 되는 것이고, 토가 되면 수가 돈이 되는 것이죠. 토일간이면. 그 말이세요. 목과 토, 금이 일간이면 목이 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는 이 일간이 뭐냐에 따라서 오행이 어떤 것이 돈이 되는 거는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 병화가 불이 일간인 사람들은 금이 돈이다. 그래서 제가 한 4, 5년 전에 어느 스님에게 공개 강좌를 들으러 공개 강좌가 아니면 강남의 어느 공개 강좌에 가서 강사분이 저한테 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일간의 토, 화일간의 금 이렇게 써놓고 선생님 어느 것이 더 단단한 돈입니까? 하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다가 제가 참 그렇게 하면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뭐라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왜요? 당연히 우리 옛말에 우리 대구 지방에서 어느 거 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돈을 세푼이라 그랬죠. 돈을 쇠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돈을 무슨 해동통보, 상평통보 이래가지고 역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만 봐도 돈은 진짜로 금이 돈일 때 그게 아주 단단하고 돈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여성분의 남편 되시는 분 사주를 같이 비교해 봤더니, 그렇죠? 두 분이 인연으로 잘 만나셔서 두 분의 사주가 합의됨으로써 자식이 참 잘 되는
그렇죠? 또 자식에 대한 자식의 앞길을 굉장히 걱정하고 많이 신경을 쓰기도 했지만 아무리 좀 신경을 써도 사주에 표출되는 기관을 보면 여기가 자식이죠. 이분의 자식은 여기서 식상이 자식인데 여기 자식이 자식의 자리에 왔죠. 천간이 이렇게 투간되고 이게 합을 해서 밀어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항상 그러죠. 해묘미는 천간에 뭐가 뜬다? 준동한다? 을목이 준동합니다. 신자지는 임수가 천간에 올라가는 형으로 봐야 되고요. 인오술이면 병화가 올라가는 겁니다. 즉 지지삼합에서 이 말이거든요. 지지삼합에 4개의 글자가 오는데 해묘미는 을목이 자연적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왜 자식, 인인데 자식이 됩니까? 당연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자리가 자식이 자리죠. 그럼 이 여성 사주에서는 이 상관이 자식이잖아요. 여기서 올라오는 형태고 합이 되고 이렇게 오면 말년에 이 여성분은 자식이 부모에게 참 잘해주지, 그죠? 왜? 희신이잖아. 나한테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때 만약에 병화가 오화나 뭐를 달고 아주 강하게 있으면 이 을목이 들어오면 내가 나빠지죠. 나빠지는 게 아니라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게 누구하고 힘의 균형이 경금하고 힘의 균형이 이 병화는 자체가 양이고 양 중의 양이고 이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주를 해석하는 것은 항상 중화 바란스를 봐라. 병화 경금의 힘의 크기를 가지고 사주를 보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 가족들 사주를 쭉 보면서요. 따님의 특징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습니다. 예. 아드님은 직장운이 참 좋고 거기도 자식을 참 잘 차고 있는데 이 말이세요. 이분의 남편분 그분도 관직이 참 잘 앉아 있고 자식이 잘 가는 사주였거든요. 근데 이 사주 역시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따님도 아드님도 다 괜찮았어요. 예. 그거를 막 꾸어 맞추식으로 억지로 그렇게 해서는 그 사주가 맞겠습니까? 각처는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주를 가지고 상대방의 기분이나 맞추려고 사주 보는 건 저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길을 제대로 딱 밝혀줘야 돼요. 그렇죠? 관이 천간에 잘 건강하게 앉아 있어야 그 관직이 관의 노릇 즉 관은 어디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는 벼슬이었습니다. 그걸 제대로 하는 것이지 이 말이거든요. 조금 다른 길로 제가 사주 해설이 조금 옆으로 나갔지만 어쨌든 두 부부 간의 상황을 봤더니 괜찮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만 보셔도 되잖아요. 그분은 경금이 있었는데 신금이 없었고 뿌리가 없어서 여기 2개나 가지고 있죠. 그렇죠? 이분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분 사주에서는 이 미토만 나오는데 그분 일주는 기토가 일간이었거든요. 이게 아래 위로 같이 있어야 그 힘이 강하게 그러한 현상들이 실제 작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남녀간의 궁합볼도 대단히 많이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또 여기가 기해년이었는데 이게 해묘미로 이렇게 합을 해서 이 을목 즉 자식성을 강하게 밀어 올리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하려고 되는 게 아니세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궁합 볼 때 여러 가지를 보지만 오행의 기능을 보는 법, 그죠? 그 다음에 또 서로 오행이 서로 조화롭게 서로 견제해주고 도와주고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뭐 충분한 설명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나쁜 역을 하거나 그런 거는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여성분 사주에서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이 병호도 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부간에 이 서로 요게 우합이라 그래서 미신궁이라 이렇게 되면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차고 들어가면 의견 대립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세월도 많이 흘렀고 그러니까 또 서로 천을기인을 서로 교환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병화의 천을기인은 해수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해수가 2개나 있었어요. 반대로
축 남편분이죠. 남편 일간에서는 이 신금이 두 개가 천을 이긴입니다. 예. 남녀간에 이렇게 만나면 어떤 불협화음이 나도 극단으로 치닫거나 하는 건 이런 절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은 서로 이제 양보하시면 서로 조금만 양보하시면 절대로 별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장담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